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 코스닥은 1.83% 상승을 했고 코스피는 1.5% 상승을 했어요. 첫 한 주의 시작이 좋게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설 연휴 동안 오래 쉬었고 또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또 그 기대감 어떻게 보면 연휴가 좀 길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지만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또 저번 주 어려운 구간을 지났고 또 옵션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전에 주가 자체가 횡보 혹은 하락을 하게 되면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이 반대적인 성향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코스피도 오늘 상승을 했고 아침부터 삼성전자가 한 4%씩 갭을 떠서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코스닥도 그에 반해서 반등을 했고 코스피보다 조금 더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코스닥은 내일 이 990포인트 넘어서는지만 체크하시고 위로 올라와서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1000포인트 확인하러 갈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피는 그에 반해서 오늘 3150포인트를 먼저 확인을 했어요. 좀 덜 빠졌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했고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3200포인트 3190에서 200포인트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니 체크하시고 그 3200 위로 지지를 한다면 다시 한번 3270 혹은 3300을 넘어서는 그림을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에 바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내일도 오늘은 미국 시장이 휴장이죠. 내일 또 중국 시장도 그렇고, 그러면 내일 혹은 내일 모레 오전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 그때 얼마나 뽑아냈고 다시 미국장 혹은 중국 시장이 열릴 때 지수를 한 차례 눌렀다가 다시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은 흐름에 맞춰서 미리 대응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바람 부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잘들 수익 내시고, 수익이 높은 것들은 현금화도 좀 시키시고, 그런 식으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건 역시 쿠팡 관련이었어요. 쿠팡 3대장 동방 KCTC, 그 다음에 KTH, 그리고 미래생명자원까지 네 종목은 상한가를 갖고, 또 그 외에 다른 연결된 부분들도 상한가를 쿠팡으로 연결을 해서 가긴 갔는데, 아침부터 이 대장주 같은 경우는 동방은 점 상한가, 나머지 20% 위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 핫한 이 테마에 대해서 못한 인원들은 이런 재지 혹은 포장 쪽에 관심을 좀 가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도 그 여파가 어느 정도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여기에 물량을 많이 못 넣은 인원들은 요런 데에 관심을 가져보고 있으니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재지 포장 관련주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렉게임즈 실적 발표 난 이후에 오늘 하락을 좀 많이 했죠. 거기에 대해서 물린 부분에 대해서 관점으로 보는 시각을 좀 넣었고요. 그리고 기대감을 가져볼 종목으로는 자율주행인 머니큐브, 그리고 옵트론텍 반도체 관련인데 이렇게 종목을 좀 넣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차트부터 볼게요. 자, 동방 같은 경우랑은 어제 말씀을 드렸죠. 한 차례 더 쏠 수 있고, 월봉상에 보면 만원대를 무조건 한 번은 더 찍을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내일 또 갭이 뜨면 내일도 점상으로 갈 거냐, 20% 이상에서 시작을 할 거냐 아닐 거냐의 관점인 거고, 20% 미만에서 시작을 한다면 이 1만원이죠.
1만원대를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만큼의 슈팅은 한 번 더 나올 거다. 윗꼬리를 달더라도 내일 음봉 마감은 할 확률이 적다. 그러니까 오늘의 종가보다 낮을 확률은 적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만원대만 지지하면 내일도 점상을 간다면 뭐 봉방이 내일도 점상을 간다면 내일 KTH나 KCTC 요 중에 상한가를 두 개 다 들어갈 거냐 아니면 이 중에 하나라도 들어갈 거냐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한다? 이 테마가 꾸준함을 조금 더 연장해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고요. KTH도 15,000원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기존의 큰 박스예요. 이 박스를 한번 넘겼다가 누르고 그리고 그 다음 뭐 3월달에 3월 전이겠죠. 한번 눌림을 주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뭐 2만원대를 확인할 수도 있는 확률은 높아요. 이 쿠팡의 이슈가 얼마나 진행이 될 거냐의 관점인 부분인 거고 그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KCTC도 말씀드렸죠. 9,000원대나 8,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내일 혹은 뭐 이번 주 안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그 자리 갔다가 조정 줄 때 웬만하면 이 갭자리를 어느 정도 메꿀 거예요. 그 메꾸고 나서 쿠팡에 대한 이슈가 소멸되지 않는 시점 2월 중이겠죠. 2월 중 안에 다시 오면 그때 신규 매수가 또 한 번 가능할 수 있는 자리는 이 동방 뭐 KCTC, KTH 역시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만 보시면 됩니다. 무적정 말도 안 돼 그냥 원하는 목표가까지 다 가는 종목들은 드물어요. 10종목 중에 한두 종목 나머지 대여섯 종목은 눌렀다 가는 거고 그 외에 두세 종목은 그냥 앉아버린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종목을 못 샀다면 자 테린 포장 자 포장 관련이죠. 어찌됐든 이 쿠팡이 포장 뭐 물류 배송 업체이기 때문에 이 포장 쪽도 관여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만큼 재료가 세다 55조 정도면 세다라는 거고 시간으로 한 4% 정도가 오르고 끝나긴 했어요. 오늘이군요. 오늘의 고점까지 시간에서 갖다 놓고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죠? 여기 위에서 보면 시가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올라오면서 이제 매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위아래 횡보했던 요런 매물 자리가 있는데 그런 매물 자리가 이 6,800원에서 6,950원대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 내일 시가가 6,150원 부근에서 시가가 형성이 된다면 어디 6,800원대까지는 한 차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혹여나 눌리더라도 5,95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요런 자리까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을 만들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얘네들은 후발주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라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월봉이나 자 일봉상 보면 큰 산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한 차례 눌렀다가 올라오고 다시 누른 자리거든요. 눌렀을 때 이게 추세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하락을 했던 저점을 지지를 해줬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여기서 요 안까지 지금 갇혀있는 부분이거든요. 저점하고 고점을 따졌을 때. 그렇다면 얘가 이 6,900원에서 7,000원대를 넘어서는 구간이 나타나고 거기를 지지를 한다면 어디 8,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나와요. 하지만 그게 한 번에 가면서 뭐 내일 당장 상한가 뭐 모레 날라서 가는 그림은 조금 애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보는 그림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올라왔던 물량을 다시 한 차례 눌렀고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리가 6,850원 부근 요런 자리를 넘어서는지 꼭 체크를 하셔라. 넘어섰을 때 8,000원까지 기대를 해본다라는 거고, 못 넘어서면 뭐한다? 윗꼬리 달고 눌린다. 그러면 상승이 나왔고 하락 A, B, 그 다음에 C파가 한번 나오고 나서 다시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야만이 그때 이 고점을 확인하러 갈 수 있는 확률도 분명히 있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이 종목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풍재지 같은 경우는 시간의 상한가를 갔죠. 얘는 좀 더 강하게 움직였어요. 재지 관련으로 뭐 그 외에 뭐 포장 혹은 재지 관련주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종목명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나머지 부분도 좀 포장 관련해서는 테림 포장이 대장인 것 같고요. 재지 관련으로는 신풍이니까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시간에 3,385원 3,385원 요 정도네요. 그럼 내일 한 3,400원 정도에서 갭이 뜬다고 하면 3,400원대를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3,650원에서 3,7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는 나온다. 나온다. 그럼 뭐 갭이 어디서 뜨느냐에 다르겠죠? 그럼 내일 또 이 자리를 찍고 밀리더라도 이 3,500원대에서만 지지가 나오면 한 차례 그래도 3,900원대까지는 기대해 볼 수는 있는 종목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적인 건 이 3,700원대죠. 이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꼭 나타나야 된다. 이 자리가 기존의 고점 자리인 거고, 또 한 차례 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밑꼬리 달았던 자리죠. 그러면 이 자리를 3,700원을 위로 올라서도 지지가 나온다면 못해도 3,900원에서 4,000원까지는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차트를 바라보시면서 수익을 달성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저 세 종목을 못 잡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에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3,700원을 못 넘기면 다시 한 차례 3,200원대까지 내려앉을 거예요. 내려앉았을 때 거기를 지지를 한다면 그 다음에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 라는 관점이에요. 얘가 한 번에 그냥 쫙 하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가 않다면, 거래량이 맞춰주질 않는다면,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 차례 올라가는 그림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넷게임즈가 좀 하락을 많이 했죠. 실적이 잘 나왔어요. 실적이 잘 나왔고, 그런 실적이 잘 나옴으로써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게임이 뭐 일본, 중국에 수출되면서 뭐 구글 스토어에 뭐 10등, 15등 안에 들어간다, 매출이 잘 나온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게임 출시도 있었고, 그러면서 실적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죠? 하락을 했고, 그렇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얘가 16,400원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16,800원에서 16,400원까지 밀릴 수 있지만 이 자리를 이탈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하루 이틀 안에 다시 16,400원 위로는 올려다 놔야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이 종목은요. 그렇다면 내일 한 차례 오늘의 저점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고 이 17,500원을 이탈하면서 밀리는 그림이 나온다면 슬금슬금 모아갈 수 있는 자리인 거고,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17,500원이 저점을 형성을 했죠. 오늘 거래가 어제 그제보다 더 터졌기 때문에 이 저점 자리, 시가가 개파락으로 시작하지 않는 이상 이 자리를 지켜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못 지키면 그 밑에까지 말씀드린 자리인데 그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지금 이 안에 갇혀있는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16,800원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16,400원에서 16,000원대인데 뭐 15,800원까지 열려는 있네요. 하지만 요런 자리까지는 내려오더라도 밑꼬리 달고 올라올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16,800원 혹은 16,400원까지만
종가상 열어두고 이 종목을 대응을 한다면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요, 큰 거래량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기존의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가 있어요. 매각 이슈로. 그때 제대로 분출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때 산을 하나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누르면서 뭐 했다? 물량을 어느 정도 모아간 그림이에요. 상승을 하고 하락 A파가 나오고 B파 나오고 C파 나온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 만들어주고 한 차례 3 만들고 그 다음에 슈팅을 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도 영상에서 한번 저희 공부방 영상에서 말씀드렸구나. 요 자리를 한 번에는 못 뚫을 거다. 왜? 매물이 몇 달치니까 그걸 한 달 만에 뚫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올려다 놓고 위에서 누르면서 여기 있는 물량을 털어야 뭐한다 한 차례 더 뽑아낼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16,400원 지켜주는지 혹여나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15,800원인데 15,800원 정도인데, 요 자리 같은 경우는 내려올 수는 있지만 밑꼬리를 달고 올라올 확률이 높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딱 어디에서 멈출 거라고는 장담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날그날의 수급 혹은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는 거고 손절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저는 조금 더 기대해보고 싶어요. 왜냐?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 넷게임즈랑 넷게임즈하고 넥슨 GT가 예전에 좀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었죠. 근데 조금 최근에 흐름이 좀 달라요. 이 게임 출시나 그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넥슨 GT 같은 경우도 현재 그림에서 아직 이 자리도 못 올라갔다라는 거고, 이 밑에 있는 기존의 매물대 위에서 현재 지지를 해주면서 머리통을 들어 올리려고 모양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넷게임즈 역시, 넷게임즈가 현재는 좀 더 강한 흐름이지만, 그렇다면 이 넥슨 GT가 조금 더 움직이는 흐름을 나타내 주려면 넷게임즈 역시 지금의 자리에서 눌릴 자리는 크게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만큼 조정도 깊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기존의 이 고점을 넘어섰고 그 고점 위에서 조정을 받는다라는 건 뭐다?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이 자리를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해되시죠? 예전에 요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한번 했었죠.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하고 눌렀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자리인 거고, 1차의 파동이 요만큼 나왔고 거기에 대한 조정, 2차 파동이 나온 뒤에 그 다음에 한 차례 올렸다가 눌러놓고 다시 올리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파동과 여기 파동 따졌을 때 아직 1.5배가 안 나왔어요. 뭐 여기서부터 따진다면 1.5배가 나오고 조정을 받는 거지만, 그래도 현재는 3파가 나왔다라는 거고, 그러면 4파의 조정을 받고 그리고 5파가 한 번 더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림, 혹은 지금 3파에 1파, 2파, 이제 3파가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적도 좋게 나왔고 게임에 대한 매출도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현재 코로나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게임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닌텐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시 선전이 나오죠. 뭐 다 죽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매진이 좀 많이 됐어요. 뭐 저는 없지만 운동 게임, 우리 헬스장을 못 다니니까 운동하는 게임, 그리고 뭐 동물의 숲, 뭐 그런 것들이 매진이 좀 많이 됐더라고. 가격도 비싸고. 그렇다면 이런 게임 관련주들 아직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물린 종목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으로 옵트론텍, 큰 상승을 하고 위에서 고점에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나서 하락의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렸어요. 그죠? 주가가 눌렸고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 하락 파동이 나온 자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횡보 혹은 상승이 남아있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얘가 추세를 변경하는 자리는 요 자리죠. 12,500원을 넘어서야만이 다시 한 차례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14,000원에서 15,000원대. 월봉상의 그림으로 볼 때는 이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인 강한 하락이 나온 뒤에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런 큰 박스권을 유지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중간값을 그어보면 최근에 이 중간값을 넘어섰고, 그리고 이 고점을 다가서려고 했지만 윗꼬리가 닿으면서 밀렸고, 그렇다면 이 중간값 위에서 지지만 나오는 그림이 나온다면 다시 한 차례 이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대신 이 고점을 한 번에 뚫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왜? 이제 박스권의 시작이니까 한 방 때렸고 이제 두 방 정도 때릴 수 있는, 때리고 눌렀다가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을 좀 더 만들어주고 다시 한 차례 오르는 척 했다가 한번 눌러놓고 날아가는 그림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얘는 뭐 상장하고 나서 꾸준하게 밀렸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은 일봉상에서 위에 있는 2평, 이격을 줄였던 자리를 완벽하게 돌리진 않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약간의 하루 한 이번 주 정도는 좀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나줄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주에 한 차례도 쏠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가져 보시고 슬금슬금 항상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원익큐브. 오늘 좀 움직였죠. 오늘 움직이면서 기존의 고점을 한번 넘겨놨어요. 아쉽게 이 자리까지는 못 넘겼지만 이 자리는 못 넘기겠죠. 왜? 거래량이 차이가 나니까. 대신 이 자리는 거래를 올라오면서 이 자리까지 메꿨고,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거래량이 여기보다 고점보다 적기 때문에 뭐한다? 밑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거예요. 대신 요 자리보다는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 딱 갖다 놓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차트라는 게 재밌어요. 이미 이런 걸 다 알고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고, 슈팅이 한번 나왔고, 월봉상의 기준으로는 큰 상승 이후에 꾸준하게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얘도 뭐 박스권이죠. 월봉상의 박스권이고, 이 박스를 깨고 내려앉았다가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인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중간값을 그어봤을 때 아직 이 중간값을 도착은 못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 중간값 정도까지 3,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 이상은 무리가 될 수는 있지만 넘어선다면 3,000원만 지지해 준다면 다시 한번 4,000원대도 지켜볼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앞에 보이는 3부터 넘어야 된다. 그게 어디? 3,000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분봉상의 흐름으로는 갭이 뜬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내일 바로 튄다면 오늘의 고점을 넘기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내일 시가부터 혹여나 바로 튄다면 2,550원 넘기고 2,600원 넘기는 거 꼭 체크하셔야 되고, 못 넘긴다면 이 갭자리는 매꾸로 내려올 거다. 그렇다면 밑에서 슬금슬금 모아볼 수 있는 자리는 실제적으로 2,330원 밑에서 2,200원까지 모아가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얘가 지금 일봉상에 이제야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자리예요. 여기서 주가가 캔들이 빠진다 하더라도 2평은 갈 길 간다. 그러면 어찌됐든 정배열은 만들어진다. 그리고 위에서 찍어 누르는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슈팅을 한번 내놓고 주가는 한번 눌러야 돼요. 누르면서 평탄화 작업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가 진카거든요. 뭐 이거 뻥카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차례 더 수익은 줄 수 있는 자리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까지 한번 이용을 해보고 다시 한번 눌렸을 때 그때는 이 자유주행 테마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차후에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나쁘진 않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고요. 시장이 좋을 때 물 들어올 때 노저우를 하고 좋을 때 수익들 많이들 내시고 내일 시장도 잘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